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지난주 공포스러운 하루 거래를 마쳤는데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이 부분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는 지수에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적 시즌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은행들의 어닝 시즌은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쪽이었고요. 이번 주에 테슬라나 넷플릭스 같은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과연 어떤 전략들을 지금 상황에서 살펴봐야 될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또다시 좀 하락을 했어요. 반등 좀 이어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또 전혀 달랐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뉴욕 증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뭐 3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3% 하락, 나스닥이 3% 하락, S&P 500이 2.3%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은 보면은 은행 업종에서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웰스파고 1.8% 상승했고 JP모건 체이스는 1.6%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델타항공이 2.3% 상승했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5.1%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9%로 집계가 됐는데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어제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자기는 선제적 금리 인상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월뿐만 아니라 12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너무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 강달러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내년 최종 금리를 5%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까지 5%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3.5%에서 5.5%까지 오를 것이다.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버코어에서는 시장이 현재 바닥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지금 현재 매우 부정적이어서 시장은 오히려 부양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P 500이 17%에서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글로벌 IB들 시각과 더불어서 연은 총재 발언들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함께 체크를 해주셨는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 다시 한번 무너진 게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일단 얘기하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냥 일시적으로 그저께의 상승은 이제 공매도 상환 때문에 쇼 커버링 때문에 상승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이제 단기적으로 끝났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물가 기조가 그러면 저는 시장에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12월 달에는 50bp 빅스텝만 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 있는데 그거 이제 25bp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는 과정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12월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나요? 네, 좀 그렇다고 보고 있죠. 패드워치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60% 이상 정도로 지금 결국에는 12월에 자이언트 스텝 할 것으로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밟아지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12월입니다. 이제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 이 과정으로 다시 한번 가는 속에서 시장에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연은 총재들 발언도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좀 어떻게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되는 거라고 해석을 할까요? 그렇죠.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어차피 그냥 조금 올릴 거 빨리 선제적으로 올리는 게 좀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월에 자이언트 스텝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올해 말에 있든 내년 1분기에 있든 경제적인 관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선제적 금리 인상이 오히려 더 낫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빠르게 올리고 난 후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긴축을 좀 멈추고 인플레 억제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연준이 예상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면은 결국엔 내년에는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양적 긴축을 월 950억 달러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상이 멈추면은 지금 강달러는 어느 정도 지금 현상을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뭐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의 의견 가운데 뭐 속도 위험성을 경계해보자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너무 빠른 게 아니냐. 뭐 그거를 자기도 어느 정도 동조를 하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만은 너무 빠른 속도는 조금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금리 인상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이런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옐런 재무장관도 인플레 억제가 최우선이다라고 발언을 할 정도면 뭐 사실 뭐 고금리당 강달러는 지속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지금 옐런 재무장관도 뭐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뭐 강달러가 결국에는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 조금 누그러뜨리고 다른 나라는 오히려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좀 더 심화시키는데 미국이 일단 우선 자기네들이 살려면은 지금 강달러 기조가 계속돼야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미국 정부 측면에서의 의견도 함께 좀 봤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내년 최종 금리를 또 5% 정도로 올려 잡은 것 같은데, 이제 지난주에 바클레이즈 측도 굉장히 높게 봤었잖아요. 네. 글로벌 아이비들 시각도 점점 더 금리를 좀 높게 예상하나 봐요. 일단 바클레이스가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고 네. 조금 추가적으로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뭐 지금 CPI가 안 잡히다 보니까 인플레 안 잡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종 금리를 조금 더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경착륙 시나리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경착륙으로 가더라도 연준이 시장 개입을 하려면은 뭐 더 큰 강도의 붕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경착륙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니 상당히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고, 뭐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도 최종 금리 5%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네, 저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고, 뭐 저도 그냥 이 정도나 오히려 좀 더 높게 갈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에버코어 측의 의견도 좀 눈길을 사로잡는 것 같은데 시장이 바닥을 만들고 있다. 바닥 맞나요? 너무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목소리들이 그냥 뭐 한두 명이라도 뭐 안 빠져야 된다, 안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이 없이 모두 다 빠진다고 하니까 네. 오히려 지금 시장 좀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너무 이제 부정적인 게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빠지면은 랠리보다는 네. 조금 단기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뭐 17%에서 20%까지 S&P 500의 상승까지는 뭐 전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S&P 500 20% 상승한다 그러면은 700포인트 상승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10% 정도, 뭐 한 7에서 10% 정도 단기적인 강력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뭐 에버코어 증권의 의견 측에 약간은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단기적인 상승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함께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사실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좀 줄줄이 예정이 돼 있어요. 테슬라, 넷플릭스, 뭐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그런 종목들일 것 같은데 지수를 돌려놓을 만한 뭐 기대감이 나올까요? 테슬라나 뭐 넷플릭스 이번 주에 중요한 기술주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넷플릭스도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제 단가를 낮춘 광고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가이던스가 상향하면은 주가는 긍정적으로 방향을 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가이던스 상향이 없다고 보면은 뭐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이 어떨지 가이던스 발표를 좀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18일, 19일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당대회가 개막을 했는데 어떻게 좀 지수에 살짝이라도 완충제 역할을 해줄 만한 정책적 모멘텀이 나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까요? 뭐 나올 수도 있는데 시장에 그렇게 뭐 우리나라 시장을 확 돌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호재는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싶지 않고요. 뭐 이번 주 뭐 중국 좀 발표 좀 뭐 멘트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역시 미국 증시하고 달러 요거가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당대회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미국 증시와 강달러 현상, 원달러 환율 시장 좀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 그러면 이번 주 흐름 어떨지 좀 짚어주세요.
전저점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얘기했는데 역시 조금 뭐 부정적인 기운이 강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전저점의 지지를 못하면은 추가적으로 낙폭은 어디에서 멈출지는 좀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전저점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 일단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오늘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확 빠졌고 2차 전지 관련 업종들 상당히 안 좋았는데, 네.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좀 받쳐줬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충격이 클까요, 이런 종목들은? 더 충격이 크겠죠. 특히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쪽으로 뭐 좀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네. 받쳐주는 거는 역시 옵션 만기를 저번 주에 앞두고 인위적인 지수 관리가 그쪽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인위적인 지수 관리가 나타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미국 증시 대비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뭐 부정적인 충격은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들도 좀 안심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좋았던 쪽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안 좋았던 쪽도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게 사실 주말 중에 카카오 사태가 너무 크게 불거져가지고요. 뭐 지금은 많은 부분이 정상화됐다고 하는데 오늘 확실히 이 부분 영향이 좀 있겠죠? 있겠죠. 오늘 아침에도 원고를 카카오 메일을 쓰고 있어서 네. 여기다 이제 원고를 보내려고 했더니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아요. 뭐 다른 계정, 다른 포털 사이트 계정으로 해서 보냈는데 한메일 뭐 이쪽 카카오 메일 쓰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은 만큼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다는 건 여전히 뭐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지금 회복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추가적으로 뭐 낙폭은 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일간에서 호재가 필요한데 화재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좀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주가 하락도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 시장 또 올라갈 거라고 보시죠? 그렇죠. 만약에 오늘 시장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금요일 날에 좀 주춤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전고점 테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여전히 뭐 조정이 나와도 소폭 나오고 있다. 5일선 지지선 계속 받고 있어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뭐 4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도 좀 지수가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네. 뭐 저가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까요? 아니요, 관망해야 됩니다. 관망하셔야 네. 되고 뭐 동시효과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관망하셔야 되고 뭐 지금 섣부르게 특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로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함께 유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잠깐 올랐을 때 왜 올랐을까 이런 의문이 좀 가득했던 것 같은데 약간의 쇼커버링 이런 의견으로 해석을 주셨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여전히 통화 정책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실적 시즌이 뭐 본격화가 되지만 기대감을 전혀 모으지 못하는 구간들입니다. 좋았던 종목들도 빠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안 좋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불투명해 보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은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면서 보수적인 전략들 취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